병화들을 보면 환장들을 하죠. 어, 병화만 보면은 참 좋다고들 하고, 어, 병화에 대한 거의 뭐 신앙 수준의 뭐 이렇게 뚱이라고 해야 되나? 워낙에 양중의 양인 병화를 좋게 바라보는 시각들을 가지고는 있죠. 제가 꼴통인지 알 수는 없으나 나는 병화를 그렇게 좋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서 오히려 좀 나쁘게 보기도 하고, 어, 섹시한가? 방금은 답답한데? 타드면 답답하고, 열면은 섹시하고, 큰일 났네. 섹시한 게 낫겠죠? 어, 병화라는 거는 이제 양 중에 양이죠. 태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병화가 있으면 뭐 대단히 좋은 사주처럼, 뭐든지 다 할 것 같은, 뭐 이런 어떻게 보면 뉘앙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느낌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다들 좋게 표현하고 좋다고 이야기하고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기는 해요. 다만 이제 모든 사주라는 것들은 조건이 필요하듯이 중화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균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은 병화라는 것은 양중의 양이에요. 최고의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구자출입이 중원은 깨진 거지. 균형이 깨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병화의 반대말은 개수죠. 개수는 음중의 음이죠. 개수가 있다라는 얘도 역시 균형이 깨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병화는 가장 양이 균형을 맞추려면 자수가 필요합니다. 어, 지지의 수가 있어야 병화를 능히 감당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은 병화는 양으로서 양이란 게 뭔가요? 우리가 실속은 음으로 보죠. 내가 병화를 별로 좋게 인식하지 않는 이유가 항상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어떤 성공, 보여지는 모습, 일을 추진하는 능력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병화를 따라올 사람이 없겠죠. 솔선수범, 내가 직접 하는 것,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병화만한 게 없기는 해요. 근데 이제 병화라는 거는 이제 목을 키우는 역할을 하는 거죠. 목이라는 건 대체로 일개인을 이야기하는 거고, 내가 열심히 용을 써서 세상을 살아라는 이야기인데, 개개인이 뛰어나다는 뜻이에요. 개인이, 지금 병화라는 건 개인기가 뛰어나다는 이야기죠. 개인기가 뛰어나니까 혼자서 일당백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게 좋은 것인가? 어? 어? 멀티플레이어가 과연 좋은 것인가? 골병들기 딱 좋죠. 딱 좋죠. 그냥 개수는 음중음이잖아. 음중음이잖아. 그러면 음중음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주변을 움직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게 더 현명한 거야? 내가 병화가 있다는 이야기는 주변은 아무도 안 움직이고 나만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일의할고 일의할고 그래서 병화가 있으면은 병화 주변에 있는 자들은 게으르다는 뜻이에요. 개수가 있으면은 개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부지런하다는 뜻입니다. 뭐 물론 이렇게 뭐 단순하게 부지런하다 게으르다 뭐 이런 표현도 있을 것이고 병화 주변에서는 병화가 뭔가를 해주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병화가 움직여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병화가 웃어야 행복한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개수는 내가 우울해 있으면 웃겨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개수는 늦잠을 자면은 나 대신 이미 일 처리해 놓은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나 대체로 이러해요. 원래가 긍정적인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조건 병화가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역할이라는 게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병화는 무조건 좋다라는 시각을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조금 반기를 든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병화를 무조건 나쁘다고 하면 안 되지. 계절 따라 그 병화에 쓰이면 또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기에 봄의 병화라는 것은 봄의 병화라는 것은 내 특기 만들어서 두각을 나타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름의 병화라는 것은 가장 바삐 움직여서 일거리가 많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을의 병화라는 것은 내가 물건의 품질이 가장 좋아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겨울의 병화라는 것은 나의 입지 조건이 제일 좋아서 근무 환경이 좋다는 뜻이에요. 다 좋은 거예요. 뭐 개수는 안 된다. 개수도 좋지. 봄의 개수라는 것은 그냥 내가 놀고 먹어도 누가 뭐라고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름의 개수라는 것은 한 달이라고 한 달 쉴 수 있는 조건이 된 안정된 조건이라는 뜻이에요. 가을의 개수라는 것은 남들보다 결실을 빨리 얻어서 더 큰 이득을 취했다는 뜻이에요. 겨울의 개수라는 것은 가장 겨울의 개수라는 것은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힘있고 권력 있는 자를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겨울의 개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좋게 이야기하세요. 나쁘게 이야기해 볼까요? 봄의 병화라는 것은 지가 제일 잘났다고 앞장서다가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여름의 병화라는 것은 지 쓰러지는 줄 모르고 계속 일하다가 열사병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가을의 병화라는 것은 끝없이 자기를 자꾸 단련시키다 보니까 실익이 없는 거예요. 겨울의 병화라는 것은 쉬운 것만 하고 힘든 일 안 하려고 하니까 욕 얻어먹는 거예요. 봄의 개수라는 것은 나태에 빠져가지고 발전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름의 개수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일하고 내 마음대로 놀려고 했으니까 그것도 싸가지 없는 인간이에요. 가을의 개수라는 것은 약삭 빠르게 자기 것만 먹고 튀었으니까 목 튀예요. 겨울의 개수라는 것은 호시탐탐 남의 것만 노렸으니까 천하의 싸가지예요. 똑같은 걸 우리는 얼마든지 좋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똑같은 걸 우리는 얼마든지 나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관점의 차이고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일과 상황의 차이라고. 이거는 내가 두 개를 대비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냥 이거는 간단한 해석일 뿐이야. 이건 또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학생일 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들도 다 그런 거죠. 목안결에 병화가 있으면 애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목안결에 병화라는 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특기를 키우는 거예요. 지금 당장 성과를 내고 지금 당장 바로바로 성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과목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목안길의 목생화라는 거는 예? 그 뭐야 그 생활 속 뭐라 하지
예를 들으니까 안 떠오르네. 어쨌든 갖다 붙이면 말 돼. 왜냐면 어 고관절의 개수라는 것은 이미 부모가 이 친구를 선행학습 시켜가지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놨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가 병화가 좋다, 개수가 나쁘다, 뭐 이렇게 경금이 좋다, 이거 다 쓰잘데없는 이야기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오행이 어떻게 좋고 나쁜 게 있냐고, 비가 오는 게 나쁘냐고, 해가 뜬 게 나쁘냐고, 안개 낀 게 나빠요? 사람이 불편한 거지. 오행이라는 것은 사람을 자연의 일부로 본 거예요. 오행이라는 것은 사회가 결부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자연의 일부로서 이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오행 속에서 비가 될 수도 있고 구름이 될 수도 있고 태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쁘다 좋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 다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니 그리고 변화 발전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니 그 사회적인 관점에서 과연 병화는 어떤 것이며 개수는 어떤 것이냐라고 얘기해 봤을 때는 병화는 실속이 없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분 이해타산적인 계산이죠. 그 사람이 만약에 예술이나 하고 나 즐거운 거 살아가고 이럴 것 같은 병화가 더 좋다고 이야기하겠죠. 자, 그래서 내가 맨날 좋다 나쁘다 이야기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은 병화 이야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개수하고 내가 비교를 하는 건데 이 정도에서 내 대충 알아듣을 것 같아도 엉뚱한 소리 할까봐 또 뭐 병화가 좋니 나쁘니 니가 잘났니 못났니 또 이상한 소리 할까봐 어? 그래서 어쨌든 병화는 양 중에 양이기 때문에 양이 과한 거예요. 한목병화 그러면은 너무 드러나 버린 거예요. 이미 그거 자체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튈 수밖에 없는 거 어디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그렇다 부끄러운 짓을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똑같은 일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 부끄럽다 그러고 어떤 사람 뻔뻔 뭐 아무렇지도 않다 그래요. 부끄러움의 기준은 원래 없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간목병원은 떳떳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세상 물정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간목병원이라는 건 내가 커 나가는 거예요. 내가 커 나가서 나의 성장만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성적이 얼마나 나오느냐, 내가 지금 애를 키우는데 애가 얼마나 크느냐, 내가 지금 열심히 피아노를 치는데 피아노가 얼마나 올라갔느냐, 눈앞에 보이는 성과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목병화라는 거는. 간목병화는 눈앞에 보이는 성과. 그 성과라는 것은 자기 만족을 이야기하는 거지. 무슨 어떤 결과를 만들거나 어떤 결론을 짓는 게 아니에요. 그 간목병화라는 거는. 나쁘냐? 어, 시간 낭비, 돈 낭비라는 측면에서 나쁜 거고요. 왜 이렇게 섹시해, 이거. 참 문제네, 이거. 옷이 너무 섹시해서 문제. 뭐 이런 말 하니까 토하고 싶죠? 토하세요. 내가 내보고 섹시하다고 하든, 어? 구리다고 하든 내 마음이지 뭐. 듣기 싫으면 말고. 그를, 간목병화를, 그래서 그런 손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편한 대로 사시라. 어차피 돈 버는데 관심도 없는 사람이고, 그렇게 사시고, 나한테 작은 성과, 하루하루 달라지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분이다. 어차피 돈이라는 것은 당신한테는 세속적인 거니까,
그렇게 관여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당신 꼴리는 데 살아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어느 날 이제 뭐 금극목이 되거나 뭐 이런 운이 들어오면은 아유 제가 그때 왜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내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쫓아오겠지. 그럼 이제 그때 가서 이야기해주면 돼요. 당신은 그렇게 사는 게 원래 그런 사람인데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돈 벌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 사람이 지금 정신 자세가 안 되어 있는데 아무리 옆에서 너 그렇게 살지 마 미래를 생각해야 돼 20년 후에 남들 다 지금 취직해서 돈 버는데 니는 왜 그렇게 저기 놀러 다니고 피아노를 치고 댕겨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점쟁이는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 당연한가 아닌가 그런 거? 그냥 니는 철없는 짓 하니까 니 운이 나빠 그딴 식으로 살지 마 이렇게 이야기할래요? 그런 건 점이 아니에요. 그거는 천지분간 못하고 그냥 악담하는 거지. 그 사람이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이 준비가 돼 있어야 뭐든지 하는 거거든. 그 사람이 준비가 돼 있는지 내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알아야 무슨 그 다음 상담이 되는 거고 이 사람이 알아먹게끔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때로는 덕담만 하고 그냥 돌려보낼 때도 많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 그러고 니는 원래 그런 놈이야 그러고 돌려보내요 그냥. 돈 벌어야 안 돼요 그러면 돈 벌 필요 없어요 그러고 보내버려. 노후는요 걱정하지 마 그래요. 다 살아. 영화라는 것은 사람이 따르고 무리가 따르고 무엇이든지 내가 나가서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건데 뭘 못하겠어. 상황이 닥치면 언제든지 나가서 귀천을 가리지 않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병화예요. 하늘 꼭대기 올라갔다가도 나락으로 떨어져도 다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무모함을 가지고 있는 게 병화예요. 그런 걸로 먹고 사는 걸 걱정하거나 할 만한 팔자는 아니에요. 그런 것도 이야기해 주는 거지, 이제. 그렇다. 걱정하지 마라. 당신은 뭔가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게 매력인 것이다. 가만히 있지 마라. 당신을 홍보하고, 당신을 보여주고, 당신의 솔직함을 그대로 보여줘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병화 보고 조용히 살아라 그러면, 그건 안 되지.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런 역할들이 있는 거죠. 어, 기본적으로 병화는 양중의 양이기 때문에 목을 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수가 필요하죠. 병화가 이제 자수가 필요한데 이제 해수 같은 게 있어버리면 원래가 자수는 수생목 목생화로 가는 것을 의미하고 해수라는 것은 보통 이제 수생목까지만 가죠. 목생화까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이거는 간단해요. 간단해요. 자수로 했으면은 직업화 시킨다는 얘기고 해수로 했으면은 취미 수준에서 그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수로 했으면은 단기 계획을 세워서 가면 된다는 이야기고 회수를 했으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갈아타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대화가 설했으니까 나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사람은 다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그 살아가는 방식에 맞춰 살아가면 돼. 개수가 있으면 필요에 의해서 계속 움직이면 돼. 병화 개수라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이라서 어디든지 가도 내가 환영받는다는 뜻이에요. 병화 개수라는 것은. 그래서 병화개수는 못하는 것도 없고 팔방미인이고 대인관계 폭도 대단히 넓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옮겨가면은 거기서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내 부족한 걸 채워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병화로서 옮겨가고 개수로서 인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병화개수만큼 좋은 것도 없는 거예요. 병화개수를 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뜬다고 하지 말고 병화와 개수가 만나면 시너지를 만나는 거. 시너지를 만나는 거. 물론 그중에 기토가 껴 있으면 더 좋겠지. 무토가 껴 있으면은 병화는 그래서 자꾸 그 무토에 가리주고 개수에 뭐 이렇게 습해지고 자꾸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거 나쁜 게 아니라니까. 그 자꾸 나쁘다라는 인식을 너무 가지고 있으니까 참 골치 아파요. 그거. 그런 게 아니에요. 병화가 무토를 봤으면은 기다리면 되잖아. 기다리면 되잖아.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양보하면 되잖아. 병화 무토라는 건 그런 거예요. 자꾸 병화는 무토에 가려가지고 나빠졌다. 이딴 이야기 하지 말고 양보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양보하고 조금 더디 가고 연봉 좀 적게 받고 어? 이사 조금 후진 대로 가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그거 하면 무슨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무슨 큰 난리가 나는 것처럼 고민들을 해. 평화 개수가 만났으면은 어두워졌으니까 어떻게 밝은 데로 가면 될 거 아니야. 옮기란 이야기예요. 그냥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하라고. 그게 뭐가 나쁘냐고. 우리가 무슨 천년만년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움직이는 거고 기한이 되면 다 가야 되는 거고 죽을 때 되면 죽는 거고 태어날 때 태어나는 거지. 보통 이제 병화 을목 그러면 이제 을목이 이제 병화의 혜택을 받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 을목이 병화를 보는 거는 을목이 병화를 보는 것은 이렇게 지상에 존재할 권리를 가졌다는 뜻이에요. 지상에 존재할 권리를 가져서 어, 을목이 병화를 보게 되면은 뭐 사랑받을 권리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관심받을 권리 어쨌든 목이 병화를 본다는 것은 관심을 받는 거예요. 다만 간목이 병화를 보는 것은 능력적 관심을 이야기하고 을목이 병화를 보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외모 또는 스펙 이런 것들을 하죠. 배경 간목병화는 나의 능력, 을목병화는 나의 배경, 뭐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죠. 어, 을목 같은 경우는 보통 자수를 쓰는 거는 좀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자수라는 것은 뿌리를 튼튼히 내리는 건데, 을목이 뿌리를 튼튼히 내려버리면은, 그거는 곤란해지죠. 뿌리는 간목한테나 필요한 거지. 왜 을목한테 좀 간목자수 이러면은 내가 계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계보가 되는 거. 누군가 나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을목자수 보면은 나는 계보가 되기 싫은데 나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뜯겨요. 그렇게 되면은. 간목자수는 통솔해서 나가는데 을목자수는 뜯겨요. 왜냐하면 내가 통솔을 못하니까 자수들을 먹여 살릴 궁리를 한다니까. 그것도 집안 가장 팔자가 되어버린다고. 그런 을목자수 병화들은 그렇게 을목자수 병화는 그런 거예요. 나의 능력은 10밖에 안 되는데 20, 30의 능력으로 평가되어서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모르는 곤란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물론 겉보기는 열심히 잘 해요. 자기가 허덕이고 자기가 죽어나는 거지. 어쨌든 병화라는 것은 참 너무 드러나는 거라서 드러나는 것은 여름의 병화도 너무 드러나죠.
지나친 경쟁심, 지나친 성과 지상주의, 완벽주의,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소모전이 일어나게 되죠. 여름에 병화니까 당연히 목이 설이 많이 되겠죠. 그러므로 해서 미천이 드러나는 분, 뭘 하다 보면은 자본금이 부족해지는 분, 뭔가 믿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정작 나를 끌어주는 사람이 없어지는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항상 병화라는 것은 에너지를 내가 병화가 있다. 그러면은 항상 에너지를 내가 고루 분포시켜서 적당히 쓸 수 있는 안배하는 능력을 갖추란 이야기예요. 병화는 확 솟구치는 거기 때문에 적당이라는 게 없어요. 적당이라는 게. 돈 있으면 써버리고 그 다음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눈앞에 일이 있으면 그거 빨리 해치우면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어? 눈앞에 내가 사랑하는 생수가 있으면은 달려가서 당장 무릎 꿇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병화예요. 그 중간 단계를 생각을 안 하니까 내가 저기까지 가는데 들어간 비용을 생각을 안 하니까 그걸 치르고 난 다음에 생겨날 리스크를 생각을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치를 수밖에 없는 에너지 고갈의 문제, 체력 방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게 병화예요. 그래서 어, 모든 뭐 이렇게 내가 뭐 맨날 이렇게 귀신계가 좋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좋은 건 사실이에요. 좋은 건 사실인데 그거는 어떤 실리적인 측면에서 좋다라는 이야기. 사람이라는 게 돈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지금 같은 시대는 더더욱 그래요.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신근계소가 더 불행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은 신근 기신계 특히 기토는 좀 덜한데 신계라는 것은 항상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목적에 부합되는 거, 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목적이 없으면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는 게 신계예요. 그 말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이야기고, 다른 말로 그 목적이 달성이 되지 않으면 난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 사람이 목적 달성하기가 쉽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세요. 흐트리지 말고 돈 벌 수 있어요. 거기에 집중하면은 그걸 정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보이고 알게 된다니까. 신계는 그런 걸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방편으로서는 신계가 현명할 수 있겠으나 우리가 행복지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신계가 꼭 행복을 나갈 수는 없는. 원래 이런 이야기 하자면 한도 끝도 없고 복잡해지는데 말이 그렇다는 이야기고, 어쨌든 영화는 표정합시다. 끝낼게요.